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네. 네? 뚜렷하고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정하세요? 날짜, 시간, 기간 뭐. 그렇죠. 돈, 처음에는 물자, 시간. 네. 맞아요, 목표를 맞아요. 뚜렷하고 실질적으로 정하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와 내가 어떻게 할지를 실질적으로 형성 상황에 맞춰서 꿈과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지혜나 뭐 돈이나 물자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셔서 그런 네. 모든 순간들, 세 번째는 모든 수단들을 어디에다가 몰입을 하느냐? 내가 정한 목표에다가 목표에다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몰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내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여잔데 남자처럼 할 수 없듯이 또 마찬가지로 제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라고 막 한다면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내가 남자면은 남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찾든 스폰서와 함께 상의해서 찾든 아니면 주변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찾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 언제까지, 아까 안명희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21년도에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고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몰입을 해서 내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목표를 잡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달려있냐면은, 뭐, 오늘도 세미나 때, 저기 때, 낮에, 오전에 했던 그 강의 때도 말씀을 해줬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단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회장님의 강의에서 보면은 결단하는데, 일단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도적인 삶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도적인 삶,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애터미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은, 뭐 요즘은 많이 일반화됐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다단계라는 이미지 때문에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부딪히는 부분에서 내가 흔들릴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누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니까.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는 되는 부분이다라는 확신이 다가왔잖아요. 뭘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아니면은 세미나를 통해서, 회장님의 마인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흔들지 말고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걸림돌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걸림돌을 내가 디딤돌로 생각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건너 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요즘에 또 회장님 강의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애터미 사업자들은 뭐가 높다? 무슨 지수가 높다고 하죠. 무슨 지수? 다 음소거 해놓으셨네.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어. 네. 무슨 지수가 높다고 하죠? 무슨 지수가 높다고 해요? 회장님께서? 역경지수. 네, 맞아요. 역경지수가 높다고 하죠. 특히 애터미 사업자들은 그게 상당히 높다고 해요. 왠지 알아요? 그 회장님의 창립자의 마인드가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힘든 상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힘들면 그만해야지 못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래 힘들어도 뭐 이까짓까 내가 하지 뭐 내가 이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그 상황을 다 뚫고 힘든 역경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거의 뭐 지금 90% 이상이 여기에 지금 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일정이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10시에 뭐 했어요? 미팅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영구 단장님의 줌 강의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10시부터 11시 넘어까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식사하시고 낮에 활동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또 어떠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다 부업가 세미나 또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세미나 듣고 또 이어서 또 10시까지 또 이렇게 줌 미팅에 또 참여를 하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일상화돼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안명희 사장님하고 유혁경 사장님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 오전에도 우리 단장님 줌 미팅에 막 참여하고 또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 또 부엌가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애터미만 한다는 게 조금 부럽지 않아요? 네. 많이 부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부러운 건지 남들한테 뭐 이렇게 힘이 되는 건지 잘 이 생각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을 대단하게 역경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니까 애터미 사업이 우리가 뭐 파트너를 섬기고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도적인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갖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예요. 모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야 그래야지 사업하는 데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쉽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쉽게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생각부터가 이 긍정적이지 못한다. 근데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팀들이 뭐 단합대회에서 어디를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거기 갑시다. 내가 그날 약속은 있긴 하지만은 다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할게요. 같이 뭐 팀워크 만드는 게 무슨 막 이렇게 좀 참여하려고 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부정적인 모습은 뭐예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못 가요. 나 빼고 가세요.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글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 되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그렇죠. 미온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달 떠나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은 어렵고 내가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예전 직업이 이벤트 했었어요. 예,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뭐 그래서 뭐 남들은 뭐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뭐 애터미 사업하고
전에 했던 뭐 이벤트 사업하고는 전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즐거운 말, 재미있는 말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좀 약간은 뭐 좀 반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서도 좀 기분 좋게 해야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재밌게 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냥 평상시 사업을 하면서도 뭐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는 아무 뜻 없이 재밌으라고 그냥 툭 던진 말이거든요. 좀 즐거우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가 긍정적인 말로다가 재밌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은 꼬고, 약간은 반대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재밌게 얘기해야지라고 했던 말들이 듣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결코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강의 때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농담을 해더라도 긍정적인 농담을 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재미있고 뭐 웃기는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농담을 하고 긍정적으로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그래야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쉽게 아무렇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만영 사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식사를 지금 다시나 봐요. 맛있게 드시네. 네,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가 지불하겠다는 각오예요. 다른 부분은 뭐 삶, 사고 있지만은 대가 지불은 각오를 하라고 회장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내가 내 마음에 좀 강한 그런 열정과 힘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오라는 부분을 붙이셨더라고요. 본사에서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대가 지불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간이죠, 시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투자해요?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다가 그 경제적으로다가 다 같이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뭐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고정적인 수입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애터미 외에 수입이 지속적으로다가 있어 줘야지, 그래야지 또 이 애터미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마음은 항상 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 부업하시는 분들, 낮에는 일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시간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 공부를 하면서 성공을 결정하는 7가지 결단이라는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기니까는 그 타이틀만 한 번씩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책임지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1. 책임지는 결단. 빠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자막에 1. 책임지는 결단. 빠밤. 이렇게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과거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과거에 대한 부분도 너 때문이다, 너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스폰서 때문이다, 파트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인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찌 됐든 선택은 결최종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앞으로의 또 결단이 중요한 거죠. 미래에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한 부분에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은 지혜를 추구하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추구하는 결단. 음, 네. 지금 소음이 좀 나네. 네. 지혜를 추구하는 결단이거든요. 자, 지혜는 어디서 구하느냐? 뭐 요즘에 이제 팔코아를 하면서 15분간 책 보기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책이나 인터넷이나 뭐 시각화된 부분에서 얻는 것들은 지혜는 지혜지만 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결단은 무엇이냐? 인간관계,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쌓는 지혜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큰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네트워크는 결국은 뭐예요? 특히 애터미 네트워크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 속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책 속에도 있어요. 책 속에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하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많은 지혜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결단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자가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애터미 누구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냐. 내가 행동하는 결단. 내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그것이 그 마음 먹음이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저도 마음을 먹고 결정한 부분을 뭐 3일 작심이라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또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가오게 돼요.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애터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결단. 네. 일관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확신에 찬 결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비불 많이 들으셨죠? 오늘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비비불. 비판, 비난, 불평은 바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신에 찬 결단은 또 하나는 두려움의 벽을 뚫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확신은 뭘까요? 제일 먼저 다가온 확신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었죠. 음. 아까 조금 전에도 안명기사님께서 뭐 이제 시너지 앰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품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나는 애터미를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 세미나나 성공자분들의 또 스폰서님들의 그런 미팅과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찼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에 찬 결단을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했던 힘든 부분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쁨 가득한 결단입니다. 기쁨 가득한 결단. 네, 뭐냐면은요,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선택의 결과이지 현재 내 삶의 환경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조금 어려운가요? 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은 상당히 즐겁게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도 우리 유옥경 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터미 사업자들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애터미 사업자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이냐, 어떤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는 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결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홍단장님 그 줌 미팅에서 그 승급 스피치 한 분이 했거든요. 우리 두 분은 욕경 사장님하고 안明사장님은 못 들으셨을 텐데 다른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분이 이제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시거든요. 러시아의 하바rov스크에서 계시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하바rov스크에 그 센터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라인에서 2개 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바rov스크에서 3개의 센터가 나중에는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한 센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또 다른 한 센터는 거의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 센터장님이 율리아 센터만 좀 꿋꿋하게 남아서 점점 더 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 두 센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스폰서가 와가지고서 도와주고 스폰서 포인트 해주고 해가지고 갑자기 소비자도 구축 안 되는데 판매사 가고 또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팅으로다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은. 근데 그때는 저 율리아 센터장이 너무너무 거기 센터를 부러워했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판매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스폰서들한테 조금 많이 하소연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그래도 율리아 센터장은 처음에 했던 스폰서가 이야기했던 꿋꿋이 지켜나가다 보니까는 거기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구축이 됐던 것이고, 나중에 나왔던 센터는 결국에는 순간적으로다가 배팅을 해서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센터는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 센터장 다 어떻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센터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의 파트너인 율리아 센터장님은 그래도 처음에 했던 대로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활성화돼 가지고서 더 좋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판매사도 승급을 했고, 네,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6번째는 연민 가득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나 스스로한테도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그래 명희야 너 수고했어 잘했어. 내 어깨 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옥경아 그래 힘들지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하면서 나한테 내 마음에다가 스스로의 그런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는 끈기 있는 결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에 뭐 하다가 멈추는 순간에 그런 성공이라는 부분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는 분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뭐 좀 장황하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든 두 번째 결단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별개 성공의 7가지 결단하는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3단계 하겠습니다. 네, 3단계 명단 작성입니다. 네, 명단 작성.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특히 애터미 사업은 명단에 살고 명단에 죽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지속적인 명단이 나와줘야 내가 나의 일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명단이 없어지잖아요.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할 일을 못 찾아요. 이 부분은 정말 특히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제품도 전달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명단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알 사람 다 알렸는데 내가 전달할 사람 다 전달했는데 이제 알릴 사람도 없고 전달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간의 멘붕이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딱 요것만 간단하게 적고 마무리하도록 해서 첫 번째, 명단 작성을 하는데 회장님이 얘기하시죠. 예단하지 말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적기.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제품을 사줄 사람, 이처럼 사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제품을 쓸 사람, 안 쓸 사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다 적어보시라는 거고요. 생각나는 사람, 또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휴대폰 딱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적어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두 번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명단은. 네. 점점 생각나는 사람 다 적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까? 앞집에 뭐 세탁소 아저씨, 뭐 편의점 알바, 뭐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마음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윗집 아줌마, 뭐 몇호 아줌마 아니면은 뭐 편의점 알바생 이렇게라도 내가 명단을 한번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명단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내가 지금은 명단은 못 적었지만은 이름을 못 적었지만은 지내다 보면 또 세미나 듣다 보면은 누가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내가 명단 작성한다고 했어요. 다 적는다고 적었는데 세미나 듣다가 뭐 하다 보면은 문득 누군가 딱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나중에 적지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적으세요. 명단 노트라고 해가지고 막 멋있게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이름이라도 쭉 적어놔도 그것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기존 내가 적은 명단에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일명 소개법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서 야, 너 내가 제품 쓸 테니까 내가 이거 써봐. 내가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렇게 제품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도 전달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제품 써봤는데 정말 좋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 제품하고 뭐 혹시 쓸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 좀 소개 좀 시켜줘. 뭐 평상시에 하던 이런 멘트들일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멘트들. 네. 하지만 그런 멘트를 지속적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명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명단을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단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명단이 계속 나오면은 내가 할 일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준비된 부분 많지만 어떤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명단 작성 3단계까지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에 저기 전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낮에 참여하시는 많이 계실 거예요. 현재는 우리 국장님들이 성공의 8단계를 뭐 이제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거든요. 뭐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의 8단계는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풀어가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에는 누가 도움이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여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맞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맞춰 나간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크게는 크게 아니면 작게라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딱 여시네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